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0대 무경력 백수면은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30대로 진입을 하면 더 이상 뭔가 젊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나이를 좀 먹은 것 같고, 주변에서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위로를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고요. 앞에 놓여진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무서워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30대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도 불리는데, 직장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연애나 이제 결혼이나 주거 등 인생의 굉장히 큰 틀을 완성해가는 시기이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무경력 백수라고 불리는 사회의 진입 자체에 실패한 30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립은커녕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라는 위로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말인 것 같고, 일단은 시간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회 복귀의 문을 닫아버리는 잔혹한 시계로 작동하겠죠. 30대 무경력 백수가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고용시장이 이미 스펙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은 그냥 무조건 기본 디폴트 값이고, 인턴 경험이나 어학 점수, 자격증이 없으면 서류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한정이긴 하지만 누가 이런 스펙을 다 갖추고 취업을 합니까? 마치 결혼하기 전에 집 한 채를 마련하고 빚 없이 마련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비교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전자가 좀 더 쉽긴 하겠죠. 게다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한 20대 후반은 그대로 30대로 넘어가면서 무경력인 상태가 됩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엔 그 공백이 새로운 낙인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신은 왜 30살이 넘도록 일한 경험이 없지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하고, 만약에 서류에 통과해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면접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결격 사유라고 판단되는 나이와 경력의 공백은 노력이나 성실함으로 메우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30대 무경력자 중에 상당수는 과거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면서 3년에서 5년 이상을 투자했지만 끝내 합격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는 경우가 많죠. 공시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경력도 기술도 인맥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민간기업에 취업을 시도하려 해도 기업은 20대 초반에 신입을 선호하고, 30대의 지원자는 왜 이 나이에 신입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지원자들은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질문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 된 것 같고 실패한 청춘이라는 자기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에 이들은 단순 노동이나 아르바이트로 버티면서 생존을 이어가지만 그마저도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98년도에 IMF가 있었다고 하면 그 2030, 40 세대 모두 패닉이었다면 20년도에는 팬데믹이 특히 경력 없는 20대, 30대 초반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중단했고 계약직 인턴마저도 축소했었죠. 공백기가 1, 2년이 순식간에 생기면서 그 기간은 경력 단절로 기록됐습니다. 이후에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은 검증된 인력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결국 30대 초중반에 첫 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인력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뭔가 개인의 노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뭔가 그런 현실인 거죠. 현실적으로 30대 무경력 백수는 경제적인 압박이 또 엄청난데요. 서울의 기준 원룸 월세는 최소 60, 80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공과금과 식비나 교통비, 통신비를 다 합치면 한 달 최소 생계비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만 그마저도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언제까지 집에 얹혀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죠. 특히 부모님이 퇴직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무경력 백수의 생활은 즉시 생존의 위기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사용한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나 생활비 대출 등이 누적되면서 30대 무경력 백수는 이미 마이너스 재무 상태로 진입하면서 빚이 쌓이게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신용점수가 하락되면서 대출 제한과 더 큰 경제적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다시 일해서 갚겠다는 의지조차 현실성이 좀 떨어지면서 사회 진입 전부터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서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메일 함에는 불합격 통보만 쌓이게 되고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해 가고 있고 자신은 아직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제자리를 걷고 있는 거죠. 이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감 차이로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책은 점차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번지고요. 사실 눈을 낮추면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에 완전 동의하는데 노동의 가치는 숭고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던 집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부모님께 언제까지 의지할 수만은 없고 생활비 대출로 빚은 늘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 등에 계속 매달리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 자각을 하고 어디든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는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이런 백수 생활이 길어질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약속을 잡고 싶어도 돈이 없고 친구와 일상 이야기가 모두 자신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결국 만남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고립된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죠.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커뮤니티를 전전하지만 그건 현실을 잊기 위한 임시 피난처이고 같이 이런 백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 뿐이죠.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 복귀 의지마저 점점 약해집니다.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경력 백수의 상당수는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 증세를 경험하는데요. 하지만 정신과 진료비조차 부담스럽죠. 또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돈이 있으면 알바라도 하지 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이 악순환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이제 고립은 우울감을 키우고 그것은 더 깊은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가 길어질수록 사회 복귀는 더욱 어려워지고요. 30대 중반에 취업을 시도하는 거는 아무 경력이 없는 무경력으로 구직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경력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여겨지고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채용 연령과 스펙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30대 초중반이 신입으로 입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에 선택지는 중소기업과 판매직과 서비스직과 플랫폼 노동으로 좁혀지고요. 하지만 이들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장시간 노동에 비해 임금이 낮죠.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대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자기 존중감이 무너지고요. 그렇더라도 현실적 대안은 작은 일이라도 연결의 끈을 잡아야 하죠. 완벽한 일자리보다 경험의 연속성을 쌓으면서 어떤 산업이든 일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희소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무경력자는 처음부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기보다 일의 경험 자체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도 괜찮고 단기 계약직도 괜찮고 아르바이트라도 이력서에 기록되는 경험이 되겠죠. 그 경험이 나중에 커리어 전환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도 괜찮고 블로그, 번역, 디자인, 마케팅 등 개인 단위의 디지털 노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이건 적어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시작이죠. 그리고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믿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죠. 결론적으로 30대 무경력 백수의 현실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뭔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한 세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그 결과 사회는 잠재력, 인력을 잃게 된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걸음이 비록 눈에 띄진 않더라도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대 중반의 백수 신분이라면 빨리 뭐라도 시작하면 괜찮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